내 이름은 키미코. 28살의 매우 평범한 주부다. 오늘은 나와 남편 신우이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1살 연상인 류타와는 결혼 3년 차, 2살짜리 딸과 함께 평온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한텐 1살 많은 누나 레오나가 있다. 꽤나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30살이 되고도 스릴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 신우이는 사진가로서 전 세계를 돌고 있다고. 게다가 개발도상국 사진을 선호해서 꽤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그렇다 보니 결혼식 이후론 본 적이 없고 평소 신우이 얘기를 하는 일도 거의 없지만 어제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다. 저기 좀 상의할 게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인데? 방금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 웬일이래? 그러니까 이래저래 거의 2년 만이야. 그래서 누나가 왜? 지금 여행 중인 나라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대. 큰일이네. 그나마 없어진 건 지갑뿐이고 여권이나 핸드폰은 괜찮다는데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대.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지. 대충 얼마나? 10만 엔 정도 필요하대. 아무리 그래도 바로 10만 엔은 어렵지. 우리 생활비도 있고.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정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 나도 젊었을 때는 누나한테 큰 돈 빌린 적 있으니까 거절하기가 어렵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애 양육비 통장에서 뺄 수밖에 없는데? 부탁할게. 그렇게라도 해줘.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딸을 위해 가입한 적금 통장을 중간에 깨게 됐다. 그다지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급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돈을 남편에게 건네 송금한 후 며칠 뒤 신우이한테 연락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 키미코. 덕분에 어떻게 큰 불은 껐어. 그건 다행인데 괜찮으세요? 엄청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뭐 일본이랑 비교하면. 빨리 귀국해서 갚고 싶은데 일 큰 거 하나 들어와서 갚으려면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당장 급한 돈은 아니어서요. 고마워. 당분간 연락 못하겠지만 꼭 갚을게.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신우이는 또다시 모험에 나섰다. 씩씩하다고 할까 뭐랄까.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우이한테선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만 뭐 늘 그래왔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남편이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했다. 저기 말하기 좀 그런데 누나가 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 뭐? 또 돈 빌려달래? 뭐 그렇지. 그건 아니지.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닌데. 그러지 말고 도와주자. 이번엔 꽤 큰일인 것 같아. 또 소매치기 당한 거야? 아니 이번엔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 같아. 그 치료비가 쓸데없이 비싸다네. 치료비가 얼만데? 30만 엔이래. 안 돼. 그런 큰 돈 없다고. 저번에 인출한 계좌 아직 잔고 꽤 남아있지? 그니까 그 돈은 우리 딸 위한 돈이라니까. 지금 안 쓰는 것뿐이지 여윳돈으로 쓰는 돈 아니야.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 그것보다 왜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돼? 일단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순서잖아. 그게 부모님한테도 말해본 것 같은데 연금 생활하는 부모님한텐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나도 부모님이 노후자금 쓰시는 건 걱정스럽고. 뭐 그건 확실히 그렇네. 그치? 그러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빌려줄 수 없을까? 누나도 이 이상은 빌려달라고 안 하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알겠어.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당신 의외로 누나 좋아하네? 솔직히 말하면 누나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큰 돈을 신우이에게 빌려주게 됐다. 왠지 딸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게다가 이번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건 아니지. 그렇게 빌려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이런저런 감정도 꽤 가라앉았고 신우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일하는 중인 건 알았지만 바로 연락할 정도로 화가 났다. 아까 양육비 통장 정리했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봤어? 월급에서 자동이체하니까 평소에는 안 건들잖아.
안 쓰는 백이랑 액세서리 팔아서 그 돈 입금하려고 했어. 그런데 통장 정리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잔액이 거의 없잖아. 아예 없진 않잖아. 싸우자는 거야? 잔액이 10만 엔도 안 되잖아. 신우이한테 빌려준 게 있어도 적어도 50만 엔 이상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왜 잔고가 이렇게 비었는지 묻고 있는 거야. 혹시나 하는데 또 누나한테 돈 빌려준 거야? 그렇게 됐어. 이번엔 대체 왜? 왜 50만 엔이나 필요한데? 두짠이 중요한 촬영 기재를 망가뜨렸느니 뭐라니 그래서 꼭 좀 부탁하길래.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빼가면 어떡해. 말하면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해서. 당연하지. 30만 엔도 곤란한데 거기에 50만 엔이라니 말도 안 되지. 당신 대체 왜 누나 말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사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버려둘 수 없어서. 나하고 딸은 가족 아니야? 당신 말이 다 맞아. 적어도 우리 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알았으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빌려주니까.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서 인질금 요구해도 말이야. 알겠어? 이번엔 꼭 약속할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딸을 위해 모았던 돈이 거의 사라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차라리 현지까지 가서 직접 한마디 해줄까 진심으로 고민했지만 남편이 달래서 간신히 참았다. 그렇게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놀이기라도 한 듯 신우이한테 라인이 왔다. 키미코 괜찮아? 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인데. 화났어? 네, 그야 그렇죠. 누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돈 뜯어가니까요. 누가라니? 나? 그럼 언니 말고 누가 있어요? 치료비니 기재비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큰돈 빌려달라고 하고.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잠깐 멈춰봐. 진정해. 치료비? 기재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랑 장난해요? 아니야. 난 소매치기 당한 후론 빌린 적 없어. 네? 그것보다 키미코야말로 아픈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일 끝나도 연락은 하지 말라고 류타가 그러던데? 남편이 그랬어요? 그랬어. 걱정돼서 그만 연락했는데.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웠다. 신우이가 돈을 안 빌렸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일단 좀 진정하고 라인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야기를 맞춰봤다.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일단 언니는 처음 소매치기 당한 후론 돈 빌려달란 적 없고. 그래. 게다가 저번 주엔 이미 귀국해서 그 돈도 남편한테 직접 갚으셨다. 게다가 빌린 건 10만 엔이 아니라 3만 엔. 일본만큼 물가가 비싼 것도 아닌데 10만 엔이나 필요 없었지. 근데 키미코는 정말 안 아픈 거지? 네,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류타는 너가 병으로 요양 중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나하고 널 서로 못 만나게 하려는 것 같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진짜 돈도 없어졌고. 짐작은 간다. 틀렸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리고 언니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솔직히 믿고 싶진 않았지만 그것 말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어쨌든 증거가 필요했기에 노는 날 딸이랑 같이 외출하는 척했다. 그리곤 재빨리 친구 집에 딸을 맡기고 신우이랑 합류. 언니는 계속 밖에서 남편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둘이서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신우이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나는 못 참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어떤 것 같아? 오늘이야말로 이길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쓸데없는 변명은 하지 마. 지금 파친코 하러 갔지? 스트레스 풀러. 괜찮잖아. 가끔 파친코 하는 정도는 평범하고. 가끔씩이면 평범하지. 근데 애들 적금까지 깨는 건 평범하지 않지. 그니까 그 돈은 누나한테 보냈다니까.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누나 바로 내 옆에 있어. 전화해 보든가.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파친코에 돈 쓴 거 숨기려고 그런 거지? 미안해. 반성하고 있어.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맹세할게. 학생 때도 부모님이나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것도 들은 거야? 당신 이미 한번 파친코로 빚더미에 앉은 적 있다고 들었어. 그것 때문에 부모님 저축도 깨고 누나한테도 큰돈 쓰게 했다면서? 그 후론 정말 안 했어.
근데 요즘 일이니 육아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몇 년이나 안 했으니까 오랜만에 조금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어. 그 결과가 이거란 얘기네. 딱히 중독 같은 건 아니니까 그만두려고 하면 그만둘 수 있어. 저축한 것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내 용돈 줄여도 돼. 아니, 당신은 중독이야. 양육비 통장에 손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젠가는 분명 들킬 거짓말까지 쳐서 파친코 할 돈을 마련했으니까. 부탁할게. 앞으로는 절대 안 할 테니까. 일단 이혼하자. 그리고 나서 파친코 중독 치료 받는다면 딸이랑 만나는 건 허락해 줄게. 이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야. 이렇게 해서 난 류타랑 이혼하게 됐다. 설마 그런 짓을 했을 줄이야.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딸의 친권까지 요구해왔다. 물론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시누이와 시부모님한테 불려가 가족들한테 십자 포화를 맞게 됐다. 그리곤 반강제로 치료시설에 끌려갔다고.